안녕하세요. 일침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참 야구 보기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침마당에서는 LG 트윈스의 악몽 같았던 7월 결산, 사실 그 악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경기력, 7월에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기 끝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다, 이 전력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반 들어 정말 와르르 무너지면서 8연패도 당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도 현재 2경기 1무 1패인데 이거 정말 지금도 사실 연패가 시작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악순환을 8월에는 좀 끊어내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성적도 좀 이번에 한 번 더 무너지면은 진짜 팀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최소한 이제 5월 승률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가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려면은 확실히 반등을 좀 팀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성적, 월간 성적 이렇게 할 수 있다. 플러스 한 2, 플러스 3 정도 8월에만 그렇게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의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성적 20경기 7승 13패입니다. 월간 승률 10인데요. 저는 이제 2002년부터 LG 야구를 봐왔는데, 이게 LG 트윈스가 암흑기 시절에 10년 동안 가을 야구를 못 갔을 때랑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또 가을 야구를 못 갔을 때, 그때처럼 이렇게 페이스가 좀 안 좋았던 게 상당히 좀 오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포스트 시즌에 갔던 이유가 안 좋아도 5월 승률 근처 월간 요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실 올 시즌의 7월은 정말 오랜만에 암흑기가 생각이 날 정도로 지옥 같은 그런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반기 종료까지는 월간 4승 3패로 잘 버텼어요. 그리고 저 7승 13패 중에 이 8연패만 빼면은 7승 5패입니다. 그래서 8연패 할 때 진짜로 뻥안 치고 두 번만 더 이겼으면, 그래서 9승 11패라도 했으면 저는 뭐 물론 선두에서 내려왔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선두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전반기 최종전 패배 이후에 후반기에 계속 지면서 8연패, 이러면 뭐 거의 뭐 경기차가 많이 벌어지고 3위로 또 내려오고 선두 싸움에서는 이제 사실상 멀어졌다고 봐야죠. 7월 25일 대전 하나전 연패를 끊었고 잠실 키움전에 위닝 시리즈를 했습니다. 이렇게 7승 13패, 승률 4할이 채 안 됩니다. 3할 오픈, 승패 마진 마이너스 6. 최악의 월간 성적을 내고 7월을 마감했습니다. 투타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였죠. 투수가 좀 잘 된다 싶으면 타자들이 안 되고, 타자들이 좀 잘 된다 싶으면 투수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7월에 한창 때보다는 조금 이기긴 합니다만 완전히 팀의 페이스가 복구가 되었다? 저는 이거는 어렵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레이스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언젠가는, 아니면은 그대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9회 천성호 선수 병살타를 치면서 패배로 경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경기 만약에 천성호가 역전 뭐 내지는 그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했더라도 후반기의 연패는 막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천성호에 대해서 이게 모든 거의 원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한 경기 중에 일부고, 그게 또 이겼더라도 다음 경기부터 이제 후반기 시작부터 조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경기를 이겼다 해서 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뒤에 경기가 연속적으로 있으면 모를까, 그 경기를 끝으로 전반기 딱 끝났어요. 그러면은 후반기 새로운 마음으로 추스를 시간이 있는데 그 후반기에 천성호가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계속 졌다는 거죠. 그거는 뭐 천성호 선수 책임이라 볼 수 없고, 그 경기는 아쉽지만 천성호 선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절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다 못한 거죠,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봤을 때 선수단과 감독, 코칭 스태프, 프런트, 이 세 가지 사실 뭐 선수만 못해서, 감독만 못해서, 프런트만 못해서 이렇게 월간 승률이 최하위고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파트를 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팀 타격이 전체적으로 7월이 됐는데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박혜민이랑 오스틴 빼고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군 경험이 적은 문정빈, 송찬희 요 두 선수가 오히려 타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참고로 송찬희 선수 올 시즌 1군 캠프에 나중에 합류를 한 선수고, 예, 문정빈 선수도 퓨처스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기존의 선수들을 제끼고 주축타자로 나오고 있다는 게 주전 선수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WBC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 부상 여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상관없이 프로인데 시즌에 3분의 2가 지났는데 다른 팀도 다 똑같이 WBC 나와 또 이랬는데 WBC 나간 선수들도 못하고 안 나간 선수들도 못하고, 예, 부상을 당한 선수도 못하고 건강한 선수도 못하고 이게 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타자들이 좀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건 뭐 계속 기용한다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뭐 기용 얘기는 이따가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 선수들이 못해서 퓨처스에 내려간다 해서 살아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진이 매우 길어졌다는 건 당연히 야구를 하는 건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타격감이 좀 꾸준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일단은 투수력이 약한 팀, 그리고 선발 투수가 좀 약한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만 깔짝 잘 쳤지, 이게 뭔가 꾸준히 잘 쳤다는 느낌은 7월에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팀 타격도 문제지만 저는 가장 7월의 문제점, 특히나 후반기의 문제점이 선발 투수가 경기를 망쳤다는 거죠. 선발 투수가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지금 뭐 거의 초토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선수들이 정말 우리가 뭐 선발진을 혹사시키거나 무리시킨 것도 아니고 웰스 쉬게 했죠. 송승기 쉬게 했죠. 예, 임찬규와 토로스트 뭐 로테이션을 걸러주진 않았지만 우천 취소되면 등판 미루고 한 게 최소 2번씩 다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선발 투수들이 못해도 5이닝은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너진 게 상당히 큽니다. 7월에 선발 투수 성적이 웰스 5경기 7.00, 임찬규 5경기 8.25, 토로스트 3경기 5.00, 송승기 3경기 7.15. 사실 대체 선발로 장현식 선수가 잘 버텨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지, 장현식도 지금 부상으로 전열해서 이탈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진이 사실상 붕괴됐다. 예,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5이닝 3실점만 해주면 되는데 꼭 빅이닝을 줍니다. 그러면은 힘들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허무하게 좀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이제 뭐 불펜의 잘못도 있지만 선발이 날려먹은 경기가 굉장히 많다. 지분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칭 스태프, 감독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저는 야수 쪽의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선수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감독 코칭 스태프진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퓨처스 보내라. 보내서 살아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쓴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야구라는 스포츠가 주전이 딱 확고히 됐을 때 더 성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체력 관리, 그리고 안 좋을 때 한두 경기 빼낸 거, 이것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부진한 야수들이 사실 퓨처스에 가서 살아난다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1군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쓴다 해서 살아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좋으면 쉬게 해줘야죠. 예, 뭐 홍창기라든지 오지환이라든지 전반기에 사실 엄청 부진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 퓨처스 안 보내고도 그래도 조금 타격이 괜찮아졌어요. 그 이유는 안 좋을 때 라인업에서 한 3, 4일 정도 빼면서 훈련만 시키고 메커니즘 조정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죠. 예, 근데 왜 다른 선수는 그렇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민재 선수도 못하거든요. 구본혁 쓰잖아요. 근데 왜 문보경과 박동원은 휴식을 안 주는지. 박동원 선수는 최근에서야 뭐 잔부상이 있어서 이주원 선수가 연속해서 마스크를 썼지만 지금 이주원 선수 주말 시리즈에 잘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이주원을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박동원이 이렇게까지 부진한 것도 아닐 거예요. 뭐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단순히 못하면은 점점 주전에서 밀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동원 선수 후반기 타율이 1할 오픈 8리입니다. OPS는 0.536입니다.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문보경 선수는 후반기 타율이 1할 7푼이고요. 후반기 OPS가 0.53입니다. 더 문제는 문보경 선수야말로 진짜 일주일 정도 뭐 잘하면 대수비만 시켜서 타격감을 좀 훈련을 통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아니면 피처스를 보내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조금 깔짝 안타 하나, 뭐 깔짝 홈런 하나 이거 쳤다고 바로 다음날 4번, 바로 다음날 6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안 되는 거죠. 예. 살아나려면 꾸준히 진짜 한 3-4경기 이상은 가야죠. 왜냐? 그동안 못했으니까. 까먹은 경기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꾸준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 안 될 때는 한번 못하면 바로 다시 라인업에서 빼고 조금 조정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부진이 조금 있으면 한 5일 정도 쉬게 하고 타격 훈련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완전 최악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대타로 이렇게 문보경이 나와서 스윙하는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용하다가는. 예, 그리고 이제 박동원 선수도 뭐 이렇게 3경기를 통으로 쉰 게 사실상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에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동원은 이렇게라도 쉬었기 때문에 조금 다음 경기가 또 SSG랑 문학에서 경기니까 조금 기대할 만하다. 타격에서 또 작은 구장을 쓰면 홈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과연 문보경은 살아날까? 이렇게 계속 안 좋은데 대타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타로 기용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문보경이 살아나야 제가 후반기를 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되면 빼고 해야죠. 예, 그래서 이 문보경과 박동원 심상치 않은 부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투수 파트는 지금 가장 큰 이 실수가 치리노스 교체 관련한 스노우볼이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치리노스에 대한 재계약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후반기에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였고, 한국 시리즈 때 팔꿈치 통증을 안고도 호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지난해 공헌도를 따져서 재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계약했다고 해서 이 선수의 팔꿈치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몸 상태를 또 체크를 했어야 되고, 결국에는 계약 종료 후에 인터뷰나 또 SNS를 보니까 팔꿈치가 실제로 아팠었고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프면은 6주 진단서 뗄 수 있잖아요. 뭐 초지는 3주가 나와서 한번 쉬게 했다 할 수 있지만, 뭐 다시 검사를 받아서 6주를 받거나 그러면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던가 아니면은 완전 교체를 했어야죠. 예, 근데 리오스를 데려올 때 사실 뭐 불펜 외국인 선수 당시에 뭐 불펜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부상 대체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예, 6주 대체로 충분히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리오스가 6주 교체를 거절한다. 다른 선수들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교체권을 하나 거기서 쓴 거죠. 그리고 또 선발이 필요해서 리오스에서 카라스코 교체를 또 했습니다. 사실 리오스만 부상 대체로 한번 썼으면은 토로스트가 부진한 거를 이제 다른 선발 투수들을 8월 15일까지 구해서 계약을 하면 토로스트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토로스트 모든 지표가 승만 많이 했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외국인 투수 공백도 생기고 토로스트가 부진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게 지금 선발진이 무너진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예, 선발진이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우리가 최대한 연패 빠지지 않고 5할 승부를 하면서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올 시즌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게 끝나면은 올 시즌 최대의 실책은 시리노스 교체 관련 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팀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올 시즌에는. 근데 뭐 아무리 외국인 투수 풀이 없다지만 뭐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벤자민도 급하게 또 데려왔고, 로건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오러클린을 잘 써먹었죠. 이 팀은 아예 시즌 전부터 외국인 투수가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하면서 오러클린이라는 대체 선수를 데려오고, 오러클린 쓸 만큼 쓰고 이제 패덱이라는 좋은 매물이 풀리니까 패덱을 데려왔고, SSG도 정말 팀 살림이 어려운데도 결국에는 외국인 투수 교체한들을 다 써가면서 아빌라와 해치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완전 대체 외국인 선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잘 데려온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았나. 하나도 쿠싱을 활용해서 어쨌든 화이트의 공백을 잘 메웠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팀이 이거는 못했다 확실히. 물론 카라스코는 잘 데려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별개로 봐야죠. 예, 교체권 두 장을 다 써버리면은 한 선수한테 그러면은 나머지 선수가 만약에 부진할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뼈 아프다. 선발이 무너진 상황에서 생각이 듭니다. 자, 7월의 유일한 희망은 문정빈이었습니다. 7월 17경기에서 OPS가 1.114, 4홈런 15타점. 7월의 문정빈의 OPS는 오스틴보다 높았습니다. 7월 28일 잠실 키움전에서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을 했고요. 사실 문정빈 선수 삼진이 많습니다. 근데 거포가 삼진 무서워하면 안 되죠. 이게 삼진이 그냥 어이없이 물러나는 삼진보다는 끈질기게 승부를 하다가 뭐 컨택이 안 되거나 혹은 투수가 좋은 공을 던져서 삼진이 많은 거지. 사실 문정빈 선수가 또 기록하는 홈런을 또 생각을 한다면은 삼진 많아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화구 대처가 1군급에서 되고 있고 또 스윙에 대한 본인만의 스윙존 설정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워낙 또 스윙 메커니즘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스윙 또 배팅 파워 이런 것들이 퓨처스를 넘어서 지금 1군 레벨에서도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빈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올 시즌의 활약도 이거보다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도 문정빈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8월의 현실적인 목표는 뭐가 될까요? 저는 3위 사수라고 봅니다. 지금 선두권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3위를 지키는 게 올 시즌에 그래도 아예 포기하고 뭐 가을 야구도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연속 포스트 시즌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가을 야구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차라리 가을 야구를 한번 가고 안 좋은 점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에 또 계속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돼야죠. 그래서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는 게 프로니까 저는 3위는 꼭 지켰으면 좋겠고 사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 NC, 롯데 이 팀들도 후반기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위 밑에 팀들이 사실상 갑자기 상승세를 탈 수도 있지만 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LG 트윈스가 못 올라갈 확률은 좀 낮아요. 그래서 3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맹렬히 두산과 기아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일단은 이겨야 합니다. 8월에는 최우선 과제는 선발진 안정화죠. 카라스코의 영입 효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최소 5이닝씩 해주면은 그래도 계산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8월에는 조금 7월보다는 나은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2경기 했고 1무 1패인데 아직 할 수 있으니까 다음 3연전부터 또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7월의 문제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7월은 정말 7월로 남겨두고 싶네요. 8월에는 또 달라진 모습 꼭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